안녕하십니까. 네, 공미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잠깐만요. 세팅 좀 하느라 어제에 이어서,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의 뭐 지인분들이셨죠. 제가 그 구독, 국어를 좀 해가지고, 네, 첫 방은 되게 무모하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좀 했는데 잠시만요. 음악이 혹시 거슬리면 말씀해 주시고 음악을 조금 키울게요. 이제 우려됐던 거는 어저께 사실 원테이크로 갔어요. 이게 뭐 편집하고 이런 거에 재주가 없어서 일단 미사어구라고 제가 했던 건데 정정이요. 네, 미사여구고요. 우선 댓글에 이 책이 이렇게 거꾸로 비친다고, 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가 거꾸로 보여요 하고 댓글 달아주신, 네, 우리 치과 원장님, 네, 일단은 이게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을 해도 일단 방법 자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우선은 처음에는 그냥 어색한 대로 봐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한 10분 정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카메라 앞에 쓴다는 거 자체가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이 조명 효과처럼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긴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남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생방송할 때 참 실수 많이 했어요. 뭐 PD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지막에 뭐 지금까지 뭐 방송에 작가 누구, 뭐 PD 누구, 뭐 공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표준어는 아니에요. 비속어인데 마 같은다 그러거든요. 마 같으면 정말 큰일이 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PD님 이름은 지금 어떡하죠? 잊어버렸는데 내일 뭐 말씀드릴게요 라든가. 그리고 뭐 에피소드 중에 닭인데 닭의 새끼는 병아리잖아요. 그랬는데 닭새끼 이렇게 되면 욕이 되니까 방송 중에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니까 뭐 새끼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쓴 적 있고,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 너구리를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다 줬는데 이제 시골 동네 사투리죠. 깨구락지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찔한데 점점 노련해지면은 사람이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앵커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브로치가 이제 방송하다가 책상에 탁 하고 떨어졌는데 당황하지 않고 어머 이거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제 브로치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모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영리한, 네, 영리한 영악한 진행자들은 일부러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발음을 틀리기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 보고 이제 교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강연을 할 때 좀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이 앞에 있는 청자들이 다 뭐 강가의 돌멩이라고 생각을 해라. 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일 말을 하고 살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피치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우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앞에 여담은 좀 필요 없고 제가 머릿말만 오늘 짚고 넘어갈게요.
머릿말에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제 스스로 대견해 했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단골 커피숍이 있는데, 단골 커피숍에 가끔 직구준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끔 좀 이상한 농담이라든가 좀 아이들이 들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저보고 교수님 뭔가 좋은 문구가 떠오르는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지시어를 쓰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언어나 지시어를 쓰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뇌라는 것 자체가 감정의 뇌가 있고 생각의 뇌가 있다고 하는데 발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일단은 그 부탁을 하는 어조이긴 해도 강하게, 네,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끄적끄적 해줬어요. 품위 있는 매너와 행동은 당신을 빛내줍니다. 말은 그 사람이다. 그 이후로 참 신기하게도 코팅까지 예, 해서 이제 걸어놨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농담을 했던 분들이 그 수치가 많이 이제 줄었다는 거죠. 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사고체계는 물론 인격의 수준까지 짐작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곧 그 사람 자체인 셈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는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소통의 핵심이 바로 말입니다. 진화론적 견해에 따르면 태초에 인간에게 소통의 1차적 수단은 몸짓이었습니다. 몸짓을 통한 의사 전달의 한계 때문에 말이 탄생한 셈입니다. 그러나 초기 인류의 언어 능력은 몸짓의 부수적 수단이었습니다. 직립생활로 성대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전달의 장점을 차지했습니다. 말. 이게 이제 머릿말 앞장의 글인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그 힘, 에너지의 수준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세기일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멸치 수준이라 그래요. 멸치. 실제로는. 네, 에너지가. 그러니까 힘으로 따진다면 뭐 호랑이, 사자, 뭐 맹수들이 훨씬 세지만,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이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의사소통의 또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말들을 잘 못해요. 안 한다기보단. 그리고 또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그러나? 네, 상대방을 좀 상처 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말이라는 게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좀 약간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속담에 뭐 말로 동네 잔치 다 한다. 그리고 입에서는 이제 사실 뭐 혀에서 3초인데 가슴 속에서는 뭐 30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있다 보면 욕을 참 많이 해요, 아이들이. 네, 못 모르고 하는 거겠죠.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뭔가 욕을 하면 과시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되게 자신감이 넘친다, 뭐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갔는데 뭐 그 굉장히 출처가 불분명한 욕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네, 유튜브가 뭐 방송심의 규정에 그렇게 뭐 대단한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차마 욕은 못 하겠네요. 뭐 지읒, 뭐, 네, 그리고 뭐 이상한 어떤 비속어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가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욕을 하면은 입으로 배설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 그래서 욕을 하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 습관을 고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여기 머릿말에도 있지만 사실 말이 넘쳐나는 시대,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통을 호소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전달해야 옳은지 난감해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요즘에. 예, 스피치 전문가들도 많고, 소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말이 다죠. 허물없는 사이에서는 술술 잘도 말합니다. 당연히 편하니까요. 긴장을 안 하니까 말 잘해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이고 거의 마이크를 놓지를 않는데 막상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자리, 공식석상 또 뭐 회의를 하는 곳에 가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꿀먹은 뭐가 되는 거죠. 막상 공식적인 자리에 서면 전혀 딴판이 됩니다. 말을 더듬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이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듬어요. 말에 조리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목소리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애처로울 만큼 경직된 채 작아집니다.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응애 하고 울면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커가면서 자라면서 잊어버려요. 네, 복식호흡 자체를. 그래서 성대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노화가 와요. 근데 얼굴은 동안이세요 하지만 우리 목소리 보고 목소리가 늙으셨네요 이런 소리들은 안 하죠. 그러나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이 횡격막 폐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네 목소리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데 통로가 좁아져서 그래요. 성대에 통로가 있는데 근육 자체를 많이 이렇게 써야 우리가 왜 뭐 말벅지 만든다고 왜 스쿼트 하듯이 허벅지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목소리의 성대도 열심히 말을 하는데 복식호흡을 해서 근육을 키워주면 결과적으로는 성대 자체가 이렇게 긴장감이 생기면서 목소리도 편안해지고 듣는 사람도 부드럽게 들리고 성대도 튼튼해지는데 안 써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약간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촬영하기 전에 뭘 좀 먹었어요. 방송 중에 이제 금기시하는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네, 다방 커피, 네, 믹스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렇게 당분 때문에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요. 사탕이라든가. 그래서 뭐 물이라든가 메밀차만 이제 권하는데 사람인지라 아이 뭐 어떻겠어 하다가 어느 날 약간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들어갔던 날은 방송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 호흡이 가빠진다는 거는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자꾸 침을 삼킨다든가 아니면 말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숨이 들린다든가 그런 거는 저도 복식호흡을 평상시에 잘 안 하고 또 성대도 노화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복식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나의 그 보이스 칼라 목소리 자체가 자신감이 넘쳐야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미국에서 두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연설이라고 해요. 퍼블릭 스피킹. 그러니까 바퀴벌레, 뭐 쥐, 맹수, 번지점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겐 어린 시절부터 발표와 토론에 비중을 두는 참여 수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스피치 수업보다는 주로 듣는 거, 리스닝 수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따라서 스피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의 외모는 타고납니다. 노력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요건 제가 책에다가 썼는데 요즘은 뭐 외모도 많이 뭐 리모델링을 하니까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목소리와 스피치 능력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 그리고 뭐 공식적인 그 석상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목소리가 개선이 돼요. 네, 코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도 요즘에 오징어 게임, 네,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출연했던 드라마랑 지금이랑 목소리 자체가 달라요. 중후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듣기 좋게 변했죠.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네, 많은 분들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최근 스피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 뭐 말이 다니까요. 결국은 대세를 할 만큼 여기저기서 스피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인상은 3초가 좌우하고 그러나 3초 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목소리.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는 스피치 능력입니다. 3초 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목소리와 스피치 향상을 위한 특별한, 예, 강조할게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두 번째 시간이라 여러분들을 뵀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라 그러지 입이 안 풀렸어요. 네, 좀 약간 뻔뻔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구독자분들을 다 지인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 제가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방송할 때는 사실 몇만 명이 듣는지 몇십만 명이 듣는지 상관 안 하고 스튜디오 안에서 PD님 사인만 보고 하는데 요번에 유튜브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사실은 제가 아유 뭐 하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의 지금 뭐 눈동자, 얼굴, 뭐 제스처 어떤 말을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약간 한 세 번째 정도부터는 뻔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까지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왔어요.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매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